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CLD 시험 준비 과정으로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딩 양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코딩을 해놨고 이제 코드 리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CLD 샘플 시험의 그 요구 사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전 강좌에 이제 자동차 세차기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었고, 자, 이런 인터페이스 상태에서 일반적인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차 컨트롤러는 이제 자동화된 세차 컨트롤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사용자는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세차 옵션을 선택을 하고 세차기 안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컨트롤러가 수행할 일반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차기 입구 LED에 세차기 안이 비어있는지 또는 세차가 진행 중인지를 표시합니다. 즉, 세차기 입구에 보면은 워시 엔트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차기 안이 비어 있으면 자, 다음과 같이 워시 베이컨트라고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차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워시 인 프로그레스라고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자가 세차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 워시 옵션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세차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세차 인디케이터 LED, 즉 여기 보면은 워시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세차 단계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경과 시간은 이제 시습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제 5초의 경과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자, 자동차 위치 이탈 LED가 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세차 단계 중 지정된 지점을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 세차 단계의 경과 시간을 일시 정지하도록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동 순서를 보게 되면 우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작될 때 프론트 패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다음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입구 콘솔 모든 컨트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차 디스플레이, 세차기 입구 LED는 녹색이며 비어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모든 세차 인디케이터는 꺼져 있으며 경과시간 인디케이터는 0을 표시합니다. 자, 자동차 위치 시뮬레이션, 지금 보면 카 포지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위치 슬라이더는 입구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세차 옵션 선택과 관련돼서는 세차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 세차 단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버튼은 세차 사이클이 완료될 때까지 클릭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여 자동차 세차 과정을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러가 세차 옵션 버튼을 눌러 선택한 세차 단계를 실행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노트를 보면은 고압 세차, 즉 보면은 하이 프레셔 워시 같은 경우는 기본 세차 옵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압 세차를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옵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고압 세차가 프로그램적으로 옵션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자, 컨트롤러는 세차 옵션 버튼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세차기 입구 LED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세차 진행 중으로 문구가 표시되어 세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자동차 위치 슬라이더, 즉 이 아래 시뮬레이션 슬라이더를 모니터링하여 자동차가 선택한 세차 타입의 첫 단계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세차 단계에 대응하는 정차 지점의 리스트는 세차 단계 타이밍 및 정차 지점을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올바른 정차 지점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위치 이탈 LED가 켜지고 타이밍을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동차가 올바른 정차 지점에 있는 경우
적절한 세차 단계 LED가 표시가 되고 경과시간 인디케이터는 해당 단계의 경과시간을 0부터 카운트합니다. 자, 한 세차 단계가 완료될 때 경과시간 인디케이터는 0으로 재설정이 되고요. 각 세차 단계는 스펙 끝에 나와 있는 세차 단계 타이밍 및 정차 지점 테이블에 표시된 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일정하게 다 5초로 표시가 됐네요. 한 세차 단계가 완료될 때 자동차가 올바른 정차 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경과시간을 타이머를 0으로 재설정하고 다시 시작하여 다음 세차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한 세차 단계가 완료될 때 자동차가 올바른 정차 지점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위치 이탈 LED를 켜고 타이머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세차 진행 도중에 자동차가 해당 단계의 정차 지점을 벗어난 경우 경과시간 타이머는 일시 정지하고 자동차 위치 이탈 LED가 켜집니다. 이때 해당 세차 단계 LED는 꺼져야 됩니다. 자동차 위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위치를 올바른 정차 지점으로 다시 되돌리면 디스플레이에는 자동차 위치 이탈 LED가 켜집니다. 자, 그리고 해당 세차 단계 LED가 다시 켜지고 경과시간 타이머는 일시 정지했던 시점에서부터 이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세차 단계가 끝나면 자동차 위치 이탈 LED가 켜져 자동차가 세차기에서 나올 것을 지시합니다. 자동차 위치 슬라이더를 출구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 모든 세차 인디케이터가 꺼지고 자동차 위치 슬라이더의 입구는 입구 지점으로 리셋됩니다. 자, 세차기 입구 LED 인디케이터는 녹색이 되며 비어있음을 나타내고 세차기 입구 콘솔은 사용자가 다음 자동차의 세차 과정을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 정지는 프로그램 정지를 클릭하여 언제든지 세차 작업을 강제 종료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정지할 때 프론트 패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다음 상태여야 됩니다. 입구 콘솔 같은 경우는 모든 컨트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세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세차기 입구 LED는 녹색이고 비어있음으로 나타나고 모든 세차 인디케이터는 꺼져 있습니다. 경과시간 인디케이터는 0으로 리셋됩니다. 자동차 위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위치 슬라이더는 입구 위치로 리셋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스팔 내용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수정을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전 강좌에서는 이 자동차 세차기 운영하기 위한 표준 상태 머신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각각의 상태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능을 구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코드를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고 케이스 구조를 사용을 해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다음에 수행해야 될 상태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프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수행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정보를 임시 보관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서브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조건들에 따라서 다음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출력으로는 다음 상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서브비아가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모듈화 작업을 통해서 서브비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은 서브비아 하나 운영할 거고요. 레디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서브비아를 각각 정의를 해서 각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워시 옵션에 대한 참조 번호하고 카 포지션 슬라이더에 대한 참조 번호를 입력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즈 상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의 참조 번호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메인 VI의 그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이 서브 VI에서 컨트롤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시 옵션과 카 포지션 슬라이드에 대한 초기 상태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레디 상태에서도 워시 옵션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각각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참조 번호를 참조한다는 것은 이 참조 번호를 참조 번호의 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 상태나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상태에 대한 서브 VI는 실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서브 get next state.vi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다음 상태를 구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카 포지션 슬라이더, 그 다음에 워시 옵션,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 이 네 가지 값을 입력으로 받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케이스가 정의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는 바로 레디 상태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디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스타트 값이 우선은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스탑이 참이면 엑시트 상태로 빠져나가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 값이 참인지를 참고로 해서 스타트 값이 거짓이면은 레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참이면은 언더바디 워시로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워시 옵션의 첫 번째 항목이 언더바디 워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카 포지션 슬라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동작을 할 텐데, 우선 엔트리 같은 경우가 0이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 1이 1, 2, 3, 4 이렇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1인 경우 지금 카 포지션 슬라이더가 값이 1이 되면은 언더바디 워시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이 아닌 경우에는 대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케이스 구조에서 보면 0하고 1로 있는데 0이 기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케이스에서는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수행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서브 VI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는 값이면 현재의 tCount 값을 계속 읽어서 shift register에 임시 보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스테이지 1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1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워시 옵션이라고 하는 게 불리언을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가 언더바디 워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값을 0으로 하면은 이 언더바디 워시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참이다 그러면은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비교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교 함수의 함축 입력은 elapsed time이 되어서 경과 시간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경과 시간이 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경과 시간은 이제 초기 때문에 5초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여기 값이 참이기 때문에 next state로는 버그 리무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상태로 처리가 되고, 5초 이내인 경우는 언더바디 워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수행 시간을 다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익스큐션 타임에 해당하는 서브 V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이 되겠고, 초기화가 되지 않는 shift register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스테이트 값이 스타트냐 엔드냐에 따라서 스타트인 경우는 tCount 값을 shift register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때는 elapsed time은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엔드인 경우에는 tCount 값과 그 다음에 기존의 shift register에 있는 값을 빼서 그 값을
1000으로 나누면 초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tcount 값의 출력은 미리세컨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shift 레지스터에는 이 입력 값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동작을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상태에 대한 이제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하이 프레셔 워시 상태에서의 서브 VI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입력으로는 카 포지션 슬라이드에 대한 참조 번호하고 그 다음에 워시 옵션즈에 대한 참조 번호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참조 번호를 통해서 지금 카 포지션 슬라이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케이스 구조는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0인 경우하고 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지금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 프레셔 워시 같은 경우는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이 2가 되면은 그때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2인 케이스에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설정 값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클러스터의 상수값의 맨 마지막 부분이 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비클 아웃 오브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이탈했다는 거를 LED를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가 아닌 경우,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2가 아닌 경우에는 자, 그 포지션을 이탈했다는 LED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2인 경우에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워시 옵션 정보의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값을 읽어와서 그 값 중에서 하이 프레셔 워시 값이 참이거나 또는 관련된 워시 옵션 값 중에 참인 값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때는 디폴트로 하이 프레셔 워시가 수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여기서 보면은 워시 인디케이터 값 중에서 하이 프레셔 워시만 참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elapsed time은 값을 end를 인가를 해서 현재 tcount 값에서 스타트를 했을 때 tcount 값의 차이를 1000으로 나눠서 초로 계속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서브 VI를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파일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VI 폴더에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더바디 워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그 리무버, 그 다음에 프리 소크, 그 다음에 하이 프레셔 워시가 있고, 그 다음에 로 프레셔 워시가 있고, 스팟, 자, 프리 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신 폼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에어 드라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탑 상태가 있고, 엑시트 상태가 있고, 초기화 상태가 있죠. 그리고 이게 get next state는 이제 다음 상태를 구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고, execution time은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을 해서 그 경과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니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참조 번호로 이 두 개를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워시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클러스터 상수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모든 그 워시 옵션 정보를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디폴트로는 처음에는 워시 옵션 정보를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으로 설정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워시 옵션에 대해서 내가 그 비활성화 옵션을 자, 활성화를 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자, 0값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 보면 0이면 엔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롤 관련돼서는 그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워시 엔트리 값을 자, 거짓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워시 인디케이터도 지금 보면은 클러스터 상수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풀어헤쳐 보면은 자, 모든
원소를 다 거짓으로 설정해 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elapsed time도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next state를 결정하는 서브 vi 입력으로는 이제 initialize라고 하는 상태, 현재 상태를 인가해주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initialize를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처리하는 어느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볼 텐데, 자, initialize 상태에서는 다음 상태는 next 상태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ready 상태를 코드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이 was 옵션 값을 참조를 해서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하는 게 없네요.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중복될 수 있는데 이 was 옵션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똑같이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ready 상태에서는 이제 다음 상태로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stop 값이 참이면 exit 상태로 빠지고요. stop이 거짓이고 start 값이 참이면 underbody wash 상태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ready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y 상태에서의 서브 vi에서는 이제 별개로 이제 하는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tart 값을 참으로 만들면 이제 그 다음에는 underbody wash 상태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언더바디 워시 상태에서의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앞서 하이 프레셔 워시 상태를 본 것과 유사하게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과 워시 옵션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지금 보면은 자, 0이거나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0인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LED 인디케이터 중에서 vehicle out of position 값을 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엔트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스테이지 1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언더바디 워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1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고, 이때는 이 값 중에서 언더바디 워시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거짓이면은 그냥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다 거짓으로 설정해 주는 거고요. 참인 경우는 언더바디 워시만 참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elapsed time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버그 리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선 보면은 언더바디 워시에서 자, 0인 케이스는 지금 보면은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엔트리에 있기 때문에 elapsed time을 현재 그 T 카운트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shift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주고 있다가, 만약 1로 바뀌게 되면은 이 워시 옵션스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값을 배열로 변화를 하신 다음에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 값을 뽑아내서 첫 번째 원소 값이 참이면 지금 보면은 elapsed time하고 5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작은 경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태인 버그 리무버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다시 elapsed time을 초기화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값이 거짓인 경우는 다음 상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elapsed time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그 리무버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카 포지션 슬라이더 값이 지금 버그 리무버도 1인 경우에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1 케이스에는 버그 리무버 값만 참고를 해주고 elapsed time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보니까 얘를 참고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언더바디 워시 같은 경우, 아니구나. 이게 참으로 해주는 게 아니네요. 여기 이탈한 경우에만 참이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잘못 수정을 했네요. 자, 버그 리무버에서도 지금 거짓인 경우는 모든 값을 다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탈 LED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서브 VR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해서 조건을 살짝씩 바꿔주게 되면은 코드를 빨리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프리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 포지션 슬라이드 값,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 값이 중요한데요. 이 값이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프리소크이기 때문에 스테이션 2 값이 0, 1,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또는 기본, 그러니까 0 또는 기본인 경우는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2인 케이스는 프리소크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일랩스트 타임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자, 차이점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하이프레시 워시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디폴트로 순행을 하는 그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좀 특이하게 이 관련된 코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그 값을 배열로 변환한 다음에 그 배열을 다시 숫자로 바꿔서 그 숫자가 0인 경우, 0과 같은 경우는 경위이거나 또는 참인 경우는 하이프레셔 워시를 수행을 하고 경과 시간을 업데이트 해주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우 프레셔 왁스도 똑같죠. 로우 프레셔 왁스도 스테이션 2일 때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케이스 2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다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구현하신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해서 조금만 조금씩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팟도 보시게 되면은 스팟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스테이션 2이기 때문에 2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이어 신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케이스가 3인 경우에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어드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스테이션, 케이스가 3인 경우. 자, 스탑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워시 옵션 정보를 자, 비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로 빠지게 되면은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브 VR을 운영하실 때 이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동작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브 VR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해서 마이너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이제 금방 코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 상태로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단계를 만드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언더바디 워시를 만약에 구현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제를 해서 조건을 살짝씩 바꿔주시면 되겠죠. 버그 리무버 같은 경우는 이 워시 옵션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내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인덱스 함수에서 인덱스 값을 1로 설정을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상태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동작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현된 내용 중에서 일부 처음에 그 조건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실제 동작을 시켜보고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고 지금 디폴트로는 워시 옵션을 이제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스타트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포지션이 지금 이탈되어 있다. 지금 엔트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탈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워시가 이제 수행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테이션 1으로 하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워시 옵션이 하나도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션 2가 되면은 하이프레시 워시는 디폴트로 설정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프레시 워시의 LED가 켜지고 일랩스트 타임이 증가가 되면서 5초가 되면 그때 멈추게 될 겁니다. 자,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초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자 포지션을 이탈했다는 LED가 켜지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자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옵션을 자 전부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켜고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자 엔트리 웹으로 가서 하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언더바디 워시가 수행이 되고, 다음은 이제 버그 리무버가 수행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멈춰 있다가 이제 스테이션 2가 되면은 이제 프리서쿠가 수행이 되고, 다음 하이 프레셔 워시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 프레셔 왁스가 수행이 된 다음에 스파 프리 린스까지 이제 수행이 되고 멈추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테이션 3으로 가시게 되면은 타이어 신 폼이 자 수행이 되고, 다음은 이제 에어 드라이가 되고 이제 여기서 또 멈춰 있겠죠. 자, 그리고 엑시트 버튼을 빠져나오면 다시 버튼들이 다 활성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종료가 되는데, 앞서 1호에서는 이제 종료가 될 때도 보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또 초기화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엑시트 상태로 빠져나갈 때, 아니면 자 스탑에서 이거 하나만 해놨는데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탑일 때 지금 이 워시 옵션 값을 아마 그 지금 1호에서는 전부 다 초기화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들고요. 상수를 하나 만들고,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하면서 다 초기화를 하긴 하는데요. 다 이렇게 막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엑시트 상태로 바로 빠지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기 그 초기화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서브 exit.vr를 제가 만들었는데 호출 안 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스탑을 이거 지우고요. 삭제를 하고 스탑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신 다음에 자 exit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코드를 자 여기 불러오시겠고, 자 더블 클릭해서 우선 아이콘을 바꾸겠습니다. 아이콘을 exit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입력으로 워시 옵션만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와이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버튼 누른 상태에서 스탑 프로그램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비활성화하지 않고 싶다, 비활성화하고 싶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이네이블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눌렀다가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코딩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전 강좌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이제 표준 상태 머신을 구현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해서 그 각 상태가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그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코드까지 구현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CLD 샘플 그 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더 코딩을 하셔서 만족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